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독 범접하기 힘든 기운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질서를 완벽하게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통장 잔고나 건강을 걱정하지만 정작 품격 있는 노년을 완성하는 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면의 내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거친 세상을 살아오며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으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영리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여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존경받는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고수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는데 더 능숙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목매는 사람은 결코 내공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세월이라는 파도를 타고 넘으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는 법을 터득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왜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까요? 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될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정수 씨의 사례를 통해 진짜 내공이 깊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4가지 결정적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7의 이정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참여하는 작은 모임이나 이웃 간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묘하게 그를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는 결코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 흔한 자식 자랑이나 재산 이야기도 그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박철호 씨가 이정수 씨에게 다가와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며 물었습니다. 이 선생, 요즘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나?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을 해서 보너스를 두둑이 가져왔다네.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러워하거나 자신도 지지 않으려고 없는 이야기라도 지어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정수 씨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제분이 참 성실하신 모양이군요. 박 선생님이 든든하시겠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시기심도 비굴함도 그렇다고 냉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진 박철호 씨가 머쓱해질 정도로 담백하고 평온한 태도였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진짜 내공이 깊은 사람의 첫 번째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알며 말을 아끼는 힘이 있습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미리 헤아립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자신의 미천이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적절한 순간에 짧고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을 던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플라톤이 남긴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기에 함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 에너지로 자신의 삶을 돌봅니다. 여러분, 입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짜 영리한 사람은 말을 보태는 대신 침묵으로 상대를 품어 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서운함이 많아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오랫동안 아끼던 지인이 그를 오해하여 모진 말을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정수 씨가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며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거리를 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과연 내 삶을 흔들 가치가 있는가? 그는 지인의 분노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소동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며칠 뒤 감정이 가라앉은 지인이 찾아와 사과했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화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다.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늦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리한 자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셋째, 그들은 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짜 내공이 깊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이정수 씨는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꿉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이 우선이다. 나는 나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이런 태도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타인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함께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라는 준엄한 충고입니다. 혼자서도 풍요로운 삶을 꾸려가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넷째, 그들은 끝없이 배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다 안다고 자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상 이건 이래. 내가 살아보니 다 필요 없더라. 이런 말들은 자신의 세계를 닫아버리는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정수 씨는 어린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즐거움에 눈을 반짝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비판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굳어있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헨리 포드의 이 말처럼 그들은 육체는 쇠락할지언정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줄 알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침묵, 감정을 다스리는 평온함, 고독을 즐기는 자립심, 그리고 끝없이 배우는 유연함. 이것들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각상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가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타인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내면을 가꿉니다. 그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리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정수 씨가 그토록 편안해 보였던 이유는 그가 가진 재산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는 당당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려 애썼나요? 작은 비난에도 얼마나 쉽게 마음의 문을 닫고 분노했나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얼마나 많은 무의미한 관계에 매달렸나요? 그리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믿으며 얼마나 많은 배움의 기회를 발로 찼나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내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포도주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향을 내듯 사람의 인생도 세월이 쌓일수록 깊은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맛은 침묵 속에서 익어가고 인내 속에서 투명해지며 고독 속에서 진해집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이 내뿜는 그 소름 돋는 기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장악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품격 있는 삶입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말을 줄여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3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정막을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책 한 권을 펼쳐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짜 영리하고 내공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며 우리의 육신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후의 지혜이자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풍파를 겪어오셨습니다. 그 풍파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보석 같은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들을 모아 여러분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평화를 해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우아하게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진짜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조차 따뜻하게 안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지혜의 집이고, 인내는 평화의 열쇠이며, 고독은 영혼의 휴식처이고, 배움은 영원한 젊음의 샘물입니다. 이 4가지 신호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저분은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참으로 영리하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살아온 고단한 세월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리하다는 말을 교활하다는 의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영리하다는 것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덧없는지를 정확히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지켜야 할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리한 자들의 선택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닦아온 내공만이 마지막까지 나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공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수많은 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란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씨앗에 침묵의 물을 주고 성찰의 햇빛을 비추어 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고귀한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상처를 남기며, 어떤 이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 모든 인연이 결국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재료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훈장으로 바꿀 줄 아는 연금술사입니다. 그들은 슬픔조차도 우아하게 승화시킵니다. 그들의 눈빛이 깊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눈물을 안으로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낮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진실을 가슴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공을 쌓을 시간이 더 많아졌음에 감사하십시오. 젊음은 신이 주신 선물이고 노년은 우리가 직접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을 완성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침묵, 평온, 자립, 유연이라는 4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가장 영리하고 내공 깊은 걸작으로 빚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떠드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강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공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그 강함을 품격으로 바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감정의 주인이 되며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지만 모두가 우러러보는 진짜 고수가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딛는 조용한 한 걸음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무겁고 복잡한 생각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고 깊게 느끼며 우아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영리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여러분의 내공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비결을 묻는다면 그저 미소로 답하십시오. 그 미소 안에 여러분이 견뎌온 세월과 그 세월이 빚어낸 깊은 통찰이 모두 담겨 있을 테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혜를 갈구하고 품격을 지키려는 수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함께 이 고귀한 길을 완주합시다. 진짜 영리하고 내공 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그리고 여러분만의 내면의 질서를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침묵의 바다에서 평화를 찾고 고독의 산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배움의 강에서 영원한 젊음을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고 우아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진짜 내공은 바로 그 걸음걸이에서 시작됩니다.